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아이오닉 9 HT-2가 들어간 성능형 모델이고요.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후속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거의 완전히 풀옵션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원격 전원이죠. 원격 시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거는 방법은 잠금 버튼을 누르고 4초 이내에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비상등이 켜지면서 원격으로 전원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4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누르고 계시는 동안은 차량이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멈춰 서요. 그리고 두 번째 버튼 밑에 세 번째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누르고 계시는 동안은 이렇게 차량이 후진을 하게 됩니다. 원격 전후진 주차할 때 상당히 편하고요. 원격으로 출차할 때도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가 들어가 있으면 평행 주차, 직각 주차, 사선 주차도 가능하니까 이 버튼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전원을 끄는 방법은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꺼지고 잠그시고 댁에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원격 전후진하고 원격 주차, 출차는 누르는 동안만 작동되고 중간에 떼면 멈춥니다. 다음으로는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저렇게 창문이 다 내려가고요. 또 잠금 버튼을 계속 한 3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4개의 창문이 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도어의 창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기능은 셋업, 차량, 도어 밑으로 내려보시면 원격 창문 제어 이 메뉴가 오른쪽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야 실행이 되고요. 이게 왼쪽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아무리 키를 눌러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충전구 여는 방법인데요. 차량이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이 네모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충전구가 열리고요. 지금 상태는 완속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상태고 밑에 걸 이렇게 열면 급속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닫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열려요. 그리고 이 버튼은 즉시 충전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예약 충전을 설정을 해놨는데 나는 즉시 충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충전 표시등입니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여기에 불이 몇 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충전량을 범위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충전구를 여는 버튼은 실내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왼편 밑을 약간 보시면 가장 왼쪽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열리고요. 다시 한 번 누르면 닫힙니다. 그 옆에 버튼을 보시면 트렁크를 여는 버튼인데요. 2번 눌러야 되고 3초 이내에 2번 눌러야 열립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먹지 않으면 이 커버를 뜯으면 예전처럼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레버 나오거든요. 요거를 당겨주시면 되는데 버튼으로 거의 다 하실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아이오닉 9은 옆으로 미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 올려주시면 열려요. 이거는 앞쪽까지 전기 모터가 들어간 모델이라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요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워셔액은 여기로 넣으시면 됩니다. 닫으실 때는 살살 닫지 마세요. 한 이쯤 왔을 때 세게 그냥 닫아주셔야 돼요. 다음 트렁크 여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일단 키의 가장 위쪽 버튼을 길게 눌러보시면 중간에 떼도 트렁크는 열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키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닫히는데 중간에 떼면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또 열려요. 그래서 키를 이용해서 닫을 거면 닫힐 때까지 완전히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기능 꺼놨는데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키를 소지하고 차량 후면에서 50cm 이내로 들어오면 비상등이 3번 울리고 트렁크가 열리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불편해서 꺼놓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수동으로 여는 방법은 요 라인 맨 끝에 여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요걸 누르시면 열립니다. 트렁크가 열리면 이렇게 2개의 버튼이 나오는데요. 왼쪽 버튼은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고 오른쪽 버튼은 트렁크를 닫으면서 차량 잠금까지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잠기잖아요. 중간에 멈추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2번의 비품이 들리면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딱 이 높이까지만 열리게 됩니다. 따로 높이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셋업, 차량, 도어 들어오시면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에 들어가세요. 방금 제가 길게 눌러서 사용자 높이 설정으로 맞춰놨는데 완전 열림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차량 받으셨던 그 높이로 다시 열립니다. 트렁크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에는 차박을 위해서 이렇게 또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열고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설계를 진짜 잘한 것 같은데 만약에 차에 자다가 이거 발가락으로 누르면 열릴 거 아니야. 잠꼬대 하다가 그래서 요거를 마련이 되어 있고요. 12V 180W 소켓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봉지거리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라봤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하나 둘
세 가지의 버튼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오른쪽 버튼이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다, 요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금을 해제하는 겁니다. 안 빠지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버튼이고요. 실내 V12L은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열과 3열 시트를 폴딩했다 다시 원위치 시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한 번 누르면 시트가 폴딩이 되고요, 한 번 다시 누르면 시트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선 3열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 중간에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언폴딩이 됩니다. 지금 3열 접었고 2열도 하나씩 접어 볼게요. 시트 위치도 알아서 조정을 해서 폴딩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헤드레스트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접힐 때는 자동으로 접혀요, 폴딩을 하면. 다음으로는 3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열에 타면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리클라이닝, 뒤에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등받이가 눕게 되고요, 앞에 버튼 누르면 등받이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왼쪽을 보시면 C타입 포트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보시면 안전벨트를 끼울 수 있는 클립인데 사람 안 탈 땐 이렇게 끼워놔야 다닥다닥다닥 소리가 안 나요. 그 뒤를 보면 3열에도 이렇게 안전벨트를 끼울 수 있는 클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놓으셔야 잡소리가 안 나요. 그 위를 보시면 공기가 나오는 이 송풍구가 있는데 이 상태가 닫힌 거고요. 열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 주시면 열려요. 우측하고 좌측 3열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버튼 배열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2열 수동식 선블라인드는 쭉 올리셔서 안에서 밖으로 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뺄 때는 밖에서 안으로 빼고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창문을 원터치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버튼이고요. 이 위에 보시면 따로 등을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 옆을 보면 여기도 에어컨 히터 송풍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걸 밀면 열리고요, 이게 닫힌 상태입니다. 민 상태에서 위, 아래, 좌우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운전석 측면을 보면 여기에도 C타입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동승석에도 동일하게 최대 출력 100W까지 낼 수 있는 C타입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센터 콘솔 뒷면에 보시면 2열의 공조를 따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프 버튼을 누르면 지금 2열의 공조는 꺼진 상태고요, 1열은 켜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오토 버튼을 누르시고 온도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온도에 맞춰서 바람의 양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에어컨을 수동으로 켜는 버튼도 있고요. 바람의 방향을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수동으로 바꾸면 오토 에어컨이 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람의 풍량도 수동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시사철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쾌적하실 거고요. 그리고 운전석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뒷좌석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이 버튼은 3단계로 켰다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손을 넣고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빠집니다. 여기 이렇게 수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방향 콘솔이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열리거든요. 이걸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열면 센터 콘솔이 열립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후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옵션이거든요. 그걸 넣으면은 이 화면이 2개가 이렇게 2열에 달리고요, 리모컨도 줘요. 이런 식으로. 이 차량에는 2열 다이나믹 바디케어 옵션이 들어있어서 안마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로 뭐 전원 키시고 약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커집니다. 모드, 두드림하고 뭐 진동 약간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따로 이건 좌판하고 등받이 다 지금 타격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많이 넣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길게 누르면 꺼지고요. 그리고 팔걸이는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다시 내리실 때는 완전히 내렸다가 이렇게 득 소리 날 때 멈추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6인승에 릴렉션 프리미엄 시트가 들어가 가지고 2열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앞쪽 버튼을 이렇게 앞으로 밀면 미는 동안에 이렇게 허벅지 받침대가 올라오고요, 반대로 뒤로 미시면 내려갑니다. 그 뒤에 버튼도 동일하게 앞으로 밀면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밀면 뒤로 이동하고, 이 버튼 앞쪽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다시 내리면 정자세로 돌아오고요. 등받이 조절은 이 버튼을 뒤로 제끼거나 앞쪽으로 밀거나 하시면 시트의 등받이가 뒤로 제껴지고 앞으로 올라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중력을 좀 줄여줄 수 있게끔,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버튼 앞쪽을 2초 이상 이렇게 눌러 보시면 다시 정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열에 탑승할 때 이 시트를 접어야 되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등받이도 앞으로 이동을 해요. 이 공간으로 타시면 되고요. 다시 복귀할 때는 2열에 탄 사람이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이 버튼을 뒤에서 눌러주셔도 원상태로 복귀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버튼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1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과 마찬가지로 가장 앞쪽 버튼을 밀면 이렇게 허벅지 받침대가 올라오고요. 다시 뒤로 밀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 뒤에 버튼을 앞으로 밀면 시트 당연히 앞으로 이동을 하고, 뒤로 밀면 뒤로 이동하고, 이 뒤를 들어 올리면 높이가 높아져요. 그리고 앞을 들어 올리면 앞의 높이도 조절이 됩니다. 기울기를 조절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세우고 눕히는 기능을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데, 볼스터, 이 옆구리 지지대를 조였다가 풀어줬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위로 올리시면 옆구리 지지대가 조여져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내리시면 사이드 볼스터가 풀리면서 조였던 걸 풀어줍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은 네 방향으로 누를 수가 있는데, 이게 럼버 서포트라고 척추 지지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르시면 척추 지지대가 여러분들 등 쪽으로 밀착을 하게끔 나오게 되고요. 뒤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시트 쪽으로. 그리고 척추 지지대를 조금 나오게 한 상태에서 내 체형에 맞춰서 위, 아래로 움직여서 맞추시는 거예요. 이 버튼은 운전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버튼입니다. 뒤쪽을 길게 눌러주시면 시트가 자동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쉬시는 거죠. 충전하시는 동안. 여기에 누우셔서 유튜브도 보고 충전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다시 복귀를 하고 싶다, 차량 앞쪽으로 길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운전석이기 때문에 자세 메모리 시스템에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기어를 D 드라이브에 놓으면 자동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운전석 도어를 보시면 가장 상단 버튼이 에르고 모션 시트를 작동하는 버튼입니다. 한 번씩 누르시면 골반, 허리, 전신, 꺼짐, 순환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눌러서 골반으로 작동시키다가 길게 누르시면 꺼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1, 2번은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시트 포지션 맞추시고 스티어링 휠 맞추시고 옵션이 들어간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까지 다 조절이 됩니다. 맞추신 다음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 1번에 저장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비품이 나오게 되고요. 2번에 뭐 쉬는 자세라든지 다른 운전자의 자세를 맞춰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버튼하고 차일드 락까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위쪽에 L 쪽으로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나는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겠다. R 쪽으로 눌러 놓으시면 나는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겠다. 이건데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유리로 된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L 쪽으로 위, 아래, 좌우 하시면 이쪽 사이드 미러가 유리가 움직일 거고요. R로 놓고 위, 아래, 좌우 하시면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의 유리가 움직이면서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컴팩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된 차량은 영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좌우. R로 놓으면 이제 조수석 쪽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차량이 후진할 때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광각으로 사이드 미러를 변경해 주게 되고요. 유리로 된 사이드 미러는 이제 하향으로 틸트를 해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틸트, 사이드 미러가 밑을 바라볼 때 더 밑으로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쭉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좌우, 상 이렇게 다 조절됩니다. 그 상태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후진 기어를 넣으면 그 각도로 사이드 미러를 하향을 해주는 거죠. 바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유리로 된 사이드 미러는 버튼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수동으로 접는 것까지. 아마 여기 있을 건데 그걸 눌러주시면 접힐 거고요. 잠금 해제 버튼, 잠금 버튼, 그리고 1열, 2열 창문 여는 버튼, 닫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2열 안에서 창문도 안 열리고 문도 안 열립니다. 2열에 아이들이 탄 경우는 꼭 사용하시기 바래요. 핸들 기준으로 8시 방향 왼쪽을 보면 이렇게 4개 버튼이 있는데 이 2개 버튼은 말씀드렸고, 이 세 번째 버튼은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중간에 떼도 트렁크는 계속 열려요. 닫으실 때는 닫힐 때까지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서 소리로 들어도 닫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딱 떼시면 되고요. 이 버튼은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을 제한하는 버튼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1차로 제한을 하고 2차로 끌 수도 있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작동이 제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동으로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급발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거 계속 당기고 계시면 돼요. 계속. 다음은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전동식으로 들어갑니다. 수동식은 이거 내리고 위아래로 하고 다시 올리는 방법이고요. 전동식은 위, 아래, 이게 틸트고요. 넣고 바깥쪽으로 빼고, 이게 텔레스코픽입니다. 이 전동식 스티어링 휠 조절이 들어가면 자세 메모리 시스템에 스티어링 휠도 포함이 돼요. 다음은 조수석 시트 조절인데요. 역시나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이 가장 앞에 버튼을 밀면 이렇게 허벅지 지지대가 올라오고요. 뒤로 밀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시트를 앞, 뒤로, 위로,
아래로 앞쪽을 누르면 이렇게 기울기가 변경이 됩니다. 등받이 각도를 세우고 눕히는 버튼이고요. 이 조수석은 사이드 볼스터를 조절할 수 있지는 않고요. 럼버 서포트 척추 지지대의 위치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 뒤쪽을 길게 누르시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세가 나오고요. 이 앞쪽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원래 자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자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다. 운전석은 안 되는데 조수석은 시트 포지션 맞추시고 이 버튼 앞쪽 있죠. 이걸 2초 안에 3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복귀했을 때 이 자세로 복귀가 됩니다. 이게 조수석 문 여는 도어 캐치인데요. 보통 예전에는 주행하고 내릴 때 운전자가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야 내릴 수 있었잖아요. 요즘 차량들은 이거 이렇게 2번 당기면 문 열립니다. 잠금 상태에서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은 운전석하고 마찬가지로 전체 도어 잠금 해제, 잠금 도어 캐치를 2번 당기는 건 이 해당 조수석 문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 스위치. 다음은 워크인 스위치인데요. 조수석 측면에 보면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버튼은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 중간 버튼은 등받이를 눕히고 세울 수 있는 버튼이고요. 가장 위에 있는 버튼 뒤쪽을 길게 누르시면 똑같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복귀할 때는 이 버튼 앞쪽을 길게 눌러주시면 원래 상태로 복귀가 돼요.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버튼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이 레버를 보시면 이 측면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전조등을 다 끈 거고요. 한 칸 위로 올리면 오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켜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오토로 넣고 다니시면 될 겁니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지고요.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리고 이 레버를 차량 앞쪽으로 이렇게 밀면 오토 상향등이 켜집니다. 오토 상향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조도가 완전히 낮을 때 자동으로 상향등 켜주고요. 그리고 차가 온다거나 다시 조도가 높아졌다거나 하면 자동으로 상향등을 꺼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낮에는 다시 한번 미는 것만으로도 이 기능이 꺼지지만 밤에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차 앞쪽으로 밀고 당기시면 꺼집니다. 자,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아시듯이 이렇게 이 레버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원터치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게 3번, 5번, 7번 깜빡이게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셋업, 차량, 라이트, 여기 원터치 방향지시등 끄기 3, 5, 7회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5회로 해놓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너무 적다라고 하시면 7회로 해놓으시면 7번씩 원터치로 작동했을 때 깜빡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 레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앞쪽에서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움직이게 되고요. 이 레버를 차량 앞쪽으로 밀면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도 같이 작동하면서 리어 유리에 워셔액 뿌리고 와이퍼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뒷유리 와이퍼만 조절하고 싶다. 이 끝을 로우나 하이 2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프로 놓으면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이 레버를 우리가 세차를 하거나 와이퍼를 교체해야 될 때 와이퍼를 세워야 되는데 차량의 전원을 끄고 아래쪽으로 길게 누르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와이퍼가 세워집니다. 뒷유리도 내려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와이퍼 꺾어서 세차를 하시든지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환하시면 되고요. 다시 시동을 걸고 한번 내려주면 원위치 돼요. 이 레버가 가장 밑으로 된 상태가 와이퍼 오프 상태고요. 한 칸 올리게 되면 이제 오토 모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량 받으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있을 건데 비의 양에 따라서 와이퍼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근데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5단계로 작동을 하고요. 이 가운데 3단계도 너무 세다라고 하시면 2단계, 1단계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가운데 있는 카메라는 운전자 감시하는 카메라인데요. 여러분들 눈이 이 카메라에 2초 이상 안 잡히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앞쪽을 보면 2개의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양쪽의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요. 우선 바라봤을 때 왼쪽 패들 시프트는 수동으로 회생제동의 단계를 한 단계씩 올리는 거예요. 0단계에서 패들 시프트를 몸쪽으로 한번 당기면 1단계, 한 번 더 당기면 2단계, 한 번 더 당기면 3단계, 한 번 더 당기면 I 페달 모드. 내가 엑셀을 밟는 동안은 가속하고 떼는 동안은 감속,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감속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시면 회생제동의 단계가 수동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계시면 오토 회생제동 모드가 실행이 돼요. 이 오토 회생제동 모드는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도로의 높낮이라던가 회전 교차로 그리고 굴곡이
있는 곳에서도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를 다시 길게 당기시면 내가 기존에 설정했던 수동 회생제동 단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하시다가 이 왼쪽 패들 시프트를 계속 당기고 계시면 회생제동 맥스가 내가 당기는 동안은 실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주행하시면 전비 효율을 높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회생제동을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감속은 들어옵니다. 무조건 이거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버튼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버튼이고요. 오른쪽 버튼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버튼이에요.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켜거나 끄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을 하실 때 내가 100km 달리고 있다. 그 와중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HDA2가 실행이 되면서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집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 조절은 이 버튼을 위아래로 짧게 움직이시면 1km/h 단위로 조절이 되고요. 길게 올리거나 길게 내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가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일시 정지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한번 누르시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톡 밟아주시면 일시 정지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실행이 되고,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가 올라가거나 줄었을 때 이 버튼을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국도나 시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실행이 돼요. 조향 보조는 같이 켜지지 않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를 킬 때 이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4, 3, 2, 1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웬만해서는 2단계 혹은 3단계로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 버튼은 조향 보조를 수동으로 키거나 길게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를 끄거나 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 이게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차로 유지 보조가 켜진 상태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여기가 주황색으로 변하면 이젠 차선 유지 보조는 꺼진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서류 같은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계기판 가운데에 표시되는 정보들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이렇게 굴려보시면 가장 상단의 현주행 정보부터 가장 하단의 구동력 배분까지 원하시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충전 후 정보라든지 누적 정보 이런 것들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OK 버튼, 이 버튼 앞쪽으로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기화가 진행이 돼요. 다음으로는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길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가 나와요. 지금 30km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이때는 30km 이상 가속 안 됩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 하는 거랑 똑같이 짧게 위아래로 내리시면 1km/h 단위로, 길게 올리거나 내리시면 10km 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정지시킬 때는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활성화시킬 때는 이거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길게 눌러보시면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는 꺼지게 됩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버튼은 음성인식 버튼이에요. 저는 이 버튼을 목적지 설정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때 쓰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공조라든지 창문을 내리고 올리는 거, 썬루프 여는 거 다 해주니까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모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은 재생 가능한 기기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핸드폰 연동을 안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길게 눌러보시면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폰 프로젝션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폰 프로젝션인데 지금 연결을 안 시켜놔서 아무것도 뜨지 않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 개를 설정을 해놨다. 모드를 한번 누를 때마다 블루투스 오디오, 지니뮤직, 멜론 이렇게 순환식으로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기능을 다중으로 선택해서 기능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인데요. 한번 누르게 되면 이것도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니까 EV로 하겠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EV 관련 화면이 AVNT 화면에 뜨게 됩니다. 바꾸고 싶다. 길게 누르세요. 난 지도로 하고 싶다. 그리고 누르면 지도가 뜹니다. 근데 이 즐겨찾기 버튼은 모드 버튼과 다르게 한 가지의 기능만 할당할 수 있어요. 그 옆에는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 받고 끊는 버튼. 예전에는 이게 여기에 끊는 버튼이 있었고 받는 버튼이 있었잖아요. 한 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요걸로 통합됐다 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량 조절 버튼은 요거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위로 올리시면 커지고 아래로 이렇게 돌리시면 작아지고, 차량 앞쪽으로 한번 누르면 음소거, 위로 올리거나 다시 누르면 음소거 해제. 그리고 요거는 라디오 들을 때는 채널을 변경하는 버튼일 거고요. 그리고 노래 들으실 때는 다음 곡, 이전 곡,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 라고 하실 때는 영상을 넘기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시동 버튼, 그러니까 전원 버튼이죠.
이거를 브레이크를 안 밟고 유틸리티 모드 활성화된 상태에서 요거 한번 이제 누르시면 유틸리티 모드가 활성이 되고요. 그리고 껐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이 버튼을 누르면 주행 가능한 모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레디 주행 가능합니다라고 떠요. 그리고 기어 변속은 아시다시피 브레이크 밟고 이걸 앞쪽으로 비틀면 D, 살짝 비틀면 N, 완전히 비틀면 R, 파킹은 사이드 측면의 버튼입니다. 이제는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이 센터 콘솔 말씀드릴 텐데 19cm가 움직이잖아요. 이 앞쪽을 역시나 이렇게 잡고 앞 뒤로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은 상태고 가장 상단에는 지문 인식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문 인식 시켜 놓고 차량의 시동도 디지털 키로 차 문 열고 이걸로 이제 시동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전자 프로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데 잘 안 써요. 밑에 보시면 왼쪽에는 오토홀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오토홀드라는 흰색 글자가 뜹니다. D 드라이브 상태에서 정차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으면 이게 초록색으로 변경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있어도 차량이 정차해 있게 되고요. 다시 출발해야 될 때는 엑셀 페달을 살짝 밟아주면 지금처럼 흰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차량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켜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회생 제동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물리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다음날 디스크를 보면 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디스크의 패드가 계속해서 물리면서 그 녹을 없애주게 되는 거죠. 끄실 때는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인데 위아래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보통 오토로 되어 있고 스노우, 머드, 샌드, 수동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HTRAC 1하고 2가 들어간 차량에만 터레인 모드가 있고요. 기본 후륜에 모터 한 개 들어간 거는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 오른쪽 보시면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을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언제 쓰냐, 우리가 눈길에 경사를 막 내려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정 속도로 내려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눈이 올 때가 아니더라도 경사가 심한 곳을 이렇게 내려올 때 요거 켜고 내려오면 편해요.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을 보시면 요 왼쪽에 카메라 버튼입니다. 요걸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전방 탑뷰, 전방 카메라, 전측방 뷰, 요건 이제 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뷰, 후방 탑뷰, 후측방 뷰, 후방 카메라,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아이오닉 9은 이 밑에 음영이 많이 없네요. 자연스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차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현대자동차에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방, 측방, 후방 카메라 영상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가시면 요거는 건드리실 일 없어요. 그리고 P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자, 이렇게 출차 공간을 탐색할 수도 있고요. 내려서 원격으로 차량 주차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선택하면은 이제 이 방향으로 출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옆에는 주차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버튼인데 자동으로 이제 켜져요. 사실은 주차 경고 소리가 너무 싫다, 요거 이렇게 눌러서 끄시면 됩니다. 후진할 때는 안 꺼져요. 드라이브랑 P에서는 꺼집니다. 이 앞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그 앞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UVC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누르면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살균 시스템입니다. 한번 눌러 놓으시고 이 콘솔을 열어서 이 안에 물건을 넣으면 살균이 되는 건데 음식 넣지 마시고요. 안경이라든지 장갑 간단한 것만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그 옆에는 C타입 포트가 3개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C타입 포트는 차량하고 유선 연결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2개는 100W짜리 충전 포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2V 소켓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수납 공간이 또 나와요. 그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닫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에는 다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놔서 물건 올려 놓으셔도 안전하게 올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키를 또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파놨어요. 그 위에 공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온도를 조절하는 이 버튼이 있잖아요. 가운데도 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도 오토로 공조가 켜지게 되고요. 끈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도 켜집니다. 그리고 3, 2, 1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거는 바람의 양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22.5도인데 이게 3칸으로 켜져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22.5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람이 많이 나오고요. 한 칸으로 켜놓으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고요. 온도 조절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0.5도씩, 왼쪽으로 돌리면 0.5도씩 감소가 됩니다. 지금은 드라이브 온리 기능이 켜져가지고 여기는 안 켜져 있었는데, 자, 이렇게 양쪽 24도로 설정된 상태에서 조수석의 온도 조절 버튼을 돌리면 따로 설정이 됩니다. 같이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수석 온도 조절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싱크라는 기능이 켜지면서 운전석의 온도를 기준으로 양쪽의 온도를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전석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터치로 조작이 되고요. 드라이브 온리를 눌러 놓으면 이제 운전석밖에 공조가 안 나옵니다. 전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혼자 타셨을 때 이 버튼을 눌러 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오프 버튼을 누르면 공조 꺼지고요. 그리고 켜놓은 상태에서 요거는 열선 핸들 2단계로 켜집니다. 참고로 열선 핸들하고 열선 시트는 30분이 지나면 꺼져요. 저온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어컨을 수동으로 켜고 끄는 버튼 마련이 되어 있고, 요거 누르면 이제 내기죠. 외부의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이걸 한번 눌러서 주황색 불이 안 들어오면 외기, 바람이 밖에서 들어오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오토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풍향을 수동으로 조절하시면 오토 에어컨이 꺼지고요. 바람의 방향을 수동으로 조절하셔도 오토 에어컨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 누르면 자동으로 바람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버튼은 1열 윈드실드, 1열 전면 유리하고 1열 측면 유리 성해 제거하는 버튼입니다. 겨울철이나 비 오실 때 한 번씩 쓰시면 되고요. 그 옆에 버튼은 뒷유리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 같이 켜는 버튼이에요. 비 오거나 눈 올 때 꼭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끄면 다시 내가 설정했던 온도에 따라서 바람의 양이라든지 방향이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옆에 보면 프론트 리어라고 있는데요. 1열에서 2열의 공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2열 열선 시트, 이건 운전석 뒷좌석 통풍 시트, 조수석 뒷좌석 통풍 열선, 바람의 방향, 바람의 양,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토로 해놓으면 오토로 켜지는 거죠. 오프하면 끌 수도 있고요. 3존 공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초록색 나무 모양이잖아요. 공기질이 좋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담배 한 대 태우시고 타셨다, 바로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실내 공기가 안 좋아졌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실내 공기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 한 가지 이제 인디케이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길게 누르시면 AVNT 화면이 꺼지게 되고요. 다시 길게 누르시면 켜져요. 그리고 볼륨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버튼은 이제 우리가 순정 내비를 볼 때 지도의 축적을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AVNT 화면을 그렇게 끌 일도 없고, 볼륨 조절은 스티어링 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거랑 기능을 이렇게 뒤바꿀 수 있습니다. 자, 셋업 들어가셔서 버튼 들어가시고 밑에 보면 볼륨 튠 노브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고 위치 바꾸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순정 내비를 켜시고 이 다음부터는 이 볼륨 조절 버튼을 돌려보시면 지도의 축적이 변경이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걸 길게 누르면 AVNT 화면이 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전원 버튼 옆에 조그마한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났다, 살짝 뾰족한 거, 볼펜 끝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걸 길게 누르시면 초기화됩니다. 요거 그때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이 옆에 홈 버튼을 눌러 보시면 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시네마 들어가시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부터 웨이브까지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빌트인 캠을 추가한 차량은 빌트인 캠 메뉴를 따로 진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세차 모드 들어가시면 시작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오토홀드를 제외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차가 알아서 해줘요. 저희가 지금 2열 창문도 열어놨었는데 다 닫혔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터널식 세차장이다, 지나가는 세차장이다 라고 하면 오토홀드를 한번 꺼주시면 되고, 가만히 서서 하는 세차장이다 라고 하면 오토홀드는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차 끝났다, 종료 눌러주시면 차량이 원상태로 복귀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는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맵을 눌러보시면 순정 화면이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계시든지 이 버튼만 누르면 이 화면으로 돌아가요. 서치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하는 버튼인데, 여기에 뭐 우리 집 저장, 사무실 저장 해놓고 음성 인식으로 집 가자, 사무실 가자 하면 저장한 주소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써본 적이 없어요. 음성 인식 기능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미디어 버튼 누르면 여기 뭐 FM부터 블루투스 오디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등은 당연히 아실 거고, 이 식 트랙은 수동으로 노래를 들으신다고 하면 노래를 넘긴다든지 라디오 채널 검색하는 버튼이고요. 그 옆에 별표는 똑같이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지금은 제가 폰 프로젝션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EV 모드로 설정을 해놨다, 그 다음부터 이 버튼을 누르면 EV 관련된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능 바꾸고 싶다, 길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하나의 기능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홈 화면을 누르면 EV가 나오거든요.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플러그 모양의 설정, 이 충전 설정이거든요. 들어가시면 완속 충전 설정, 충전 속도, 목표 배터리량 설정이 따로 있어요. 급속 충전할 때 100%까지 충전하느냐, 혹은 90, 80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완속할 때 이렇게 몇 프로까지 충전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마이현대 어플에서도 연동하면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EV 관련된 모드가 나오고요. 유틸리티 모드 이렇게 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선 주행은 안 되고 이제 전기만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를 수동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에 충전소를 찍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연동해서 켜지게 되는데요. 이게 배터리가 충전하기에 적절한 온도를 승온시키거나 냉각시켜서 배터리의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셋업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하실 거는 차 받으면 차량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기기 연결 눌러주시고 신규 추가 눌러주세요. 스마트폰 블루투스 설정에 가면 이렇게 아이오닉 9이라고 뜹니다.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인증번호가 뜨죠. 페어링 눌러주시고 허용,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쓸 거냐 연결,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용 하면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연동이 된 거고 블루투스도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기 연결을 마치시면 되고요.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UD 클릭하셔서 난 사용하기 싫다 라고 하시면 이걸 꺼두시면 되고요. 사용할 거다. 그리고 영상을 좀 조절해야 된다. 높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이거나 왼쪽으로 기울이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 정보도 요새는 워낙 많은 표시들이 되다 보니까 미디어는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차량에 들어가셔서 내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는데 가속이나 감속이 너무 세서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운전자 보조를 클릭하시고요. 주행 편의 누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운전 스타일 연동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운전한 스타일을 차량에 학습해서 가감속하는 정도를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가속 강도를 지금 5단계로 이렇게 돼 있었다면 한 2단계로 줄여주시고 반응 속도는 이렇게 빠르게로 해 놓으셔야 앞차가 끼어들면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음 드라이브 모드 가보면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모터하고 스티어링 휠을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끄세요. 웬만하면 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지만 화면에 표시될 거냐,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 안내가 오늘 사용 금액이냐 이번 달 사용 금액이냐 이렇게도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빌트인 캠 또 중요하잖아요. 59만 원짜리 옵션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녹화 누르시고 어떤 녹화를 할 건지 혹은 녹화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방향 지시 등의 작동 여부는 나오는 게 싫다 하시면 이렇게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싫다 이렇게 꺼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다 켜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방금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옆에서도 그냥 한번 진입하면 다른 메뉴를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다음 공조 눌러보면 여기에 외부 공기 차단 있습니다. 요거 지금 다 꺼져 있는데 다 켜두세요. 그러면 내가 워셔액을 작동하면 자동으로 내기로 변경이 되면서 그 알코올 냄새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터널을 진입할 때도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닫아주고 내기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타 차단 구간이 뭐 냄새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대자동차가 세팅한 대로 그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내기로 자동으로 변동을 해주고요. 예전에는 영상 4도 미만에선가는 이게 작동 안 했었는데 요즘은 온도와 상관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공조 편의 보시면 이게 에어컨 자동 건조는 자동으로 항상 켜두셔야 돼요. 예전에는 애프터블로우라는 제품을 따로 달아가지고 에어컨에 부품을 말렸는데 요새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뒤에서 계속 만져 쌓는다 이거를, 그러면 후석 공조 잠금으로 해놓으시면 2열에서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공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후석 공조 자동 제한, 이게 뒷좌석에 탑승자가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끄는 거예요. 굳이 사람이 안 탔는데 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기능들도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조 에코 모드도 따로 있어요. 이게 공조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을 줄여주는 거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켜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도를 가장 낮게 해놓으면 통풍 시트랑 이런 게 켜지는 거고요. 가장 또 높게 해놓으면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이 또 온도에 맞춰서, 외부 온도와 내가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켜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조절하는 거 누르는 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요거 이렇게 켜두시면 돼요. 다음 시트 눌러보시면 공조 연동 자동 제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능이고요. 승하차 편의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었을 때 시트를 뒤로 짧게 빼줄 건지 길게 빼줄 건지 아예 안 할 건지. 근데 저는 뭐 짧게로 해놓고 다니고, 다리 기신 분들은 길게 이동을 해놓으시고요. 동승석도 동일한 기능을 쓸 건지, 그리고 승하차 시에 이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서 승하차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건지, 근데 다 켜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이거는 켜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시트를 움직이면 여기 뜨는 거고요. 스마트 서포트를 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노말에서 스포츠 주행을 하신다, 속도가 높아졌다, 볼스터를 자동으로 조여주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수동으로 넣어도 볼스터를 자동으로 조여줍니다. 몸을 딱 맞게끔 할 수 있게.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가 보시면 컴포트 스트레칭이라고 이게 강도를 또 조절할 수 있고요. 작동 시간도 10분부터 20분까지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허리 보호라고, 주행하고 나서 지금처럼 설정이 돼 있으면 1시간 뒤에 뭔가 뒤에서 건드려주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30분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끌 수도 있어요. 다음 라이트 들어가 보시면 앰비언트 무드 램프 밝기 조절하고, 이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끄면 이제 색상을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64가지 색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을 해 놓으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스포츠는 빨간색, 노말은 흰색, 에코는 뭐 초록색, 이렇게 밖에 설정이 안 돼요. 그리고 주의 구간 안내 연동, 예를 들어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흰색으로 설정해 놨는데 60km 카메라가 있다, 근데 67km 이상 주행을 한다 라고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깜빡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 주행할 때 이거 거슬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켜 놓으시면 됩니다.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 그리고 그 밑에 원터치 방향 지시 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 우리가 시동 끄고 이제 차량을 바라보게 되면 이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잖아요. 15초 동안 켜져 있는 겁니다. 고장난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라이팅 패턴도 여기서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 호불호의 영역이라서.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작동하는 기준 속도를 어느 정도를 설정할 거냐.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20 정도는 나는 필요 없다 하면 뭐 40이나 60 하시면 되고, 저는 근데 2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집에 있는 차도. 다음 도어 보시면 이건 꼭 바꾸셔야 되는 건데, 자동 잠금 해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차 사면 시동을 끌 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 P단으로 이동할 때로 꼭 해놓으시고, 자동 잠금은 요거는 건드리실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탈 시 자동 잠금, 요즘에서나 들어온 기능인데, 이 차키 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문 열리고, 차키 가지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거, 이거 왜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는 켜 놓으셔야 편해요. 다음은 건드리실 게 많이 없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도어에서 켜진 거, 꺼진 거. 다음 디지털 키 들어가시면, 이게 제 차가 아니라서 지금 등록을 못 하는데, 디지털 키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차량 키를 넣어 놓으면 이제부터는 물리 키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편의에는 따로 설정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다 켜둔 채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위쪽을 이렇게 스와이프 해보면 다양한 퀵 컨트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정을 눌러보면 어떤 기능들을 넣을지 해제하고 설정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유틸리티 모드를 누르면 이제 주행 가능한 상태에서 다시 유틸리티 모드로 돌아갔고요. 누르면 창문이 열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차량은 다 끝났고요. 다음 내비게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시 정보, 차량 속도라든지 혹은 주변 교통 정보는 켜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지금 어디가 막히는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경로선 교통 정보도 원하시면 켜두시면 여기는 지금 안 막히고 정체되고, 이런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도 아이콘 표시 눌러보시면 전기차 충전소, 충전이 필요할 때만 표시로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요새는 헬이기 때문에 항상 켜두시는 게 좋고요. 되게 많은 게 들어와 있어요. 약국, 은행, 뭐 숙박업소까지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주소도 도로명, 집원 주소를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다음 경로 안내로 들어가 보면 EV 경로 플래너라고 해서 우리가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충전소 도착 시 최소 배터리량을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로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 도착 시에 최소 배터리량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로 탐색 옵션에서, 이게 추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빠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3줄짜리 선을 길게 누르신 다음에 위아래로 하면 바뀌어요.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가급적 우회하는 옵션도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주변에서 안내를 종료하는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고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켜져 있을 테니까 건드리지 마시고요. 지도 화면 보시면 지도의 글자 크기라든지 지도의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지도를 내가 2D로 볼 거냐 3D로 볼 거냐 증강현실로 볼 거냐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바닥에 이렇게 쏴주는 건데 별로 안 써요. 다음 편의 보시면 현재 위치 자동 복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옮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주행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위치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안 켜져 있으면 이 버튼 눌러서 따로 와야 돼요. 근데 터치라서 불편합니다. 운전 중에 누르기가. 그래서 이런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고요. 내비게이션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운드 들어와 보시면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고급 음향부터 이 소리의 위치를 이렇게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중앙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고, 중고 저음을 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내음이 싫다, 안내 음량도 설정할 수 있고, 여성 남성 설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끄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음질이라든지 이렇게 운전자 보조의 경고 음량도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핸들의 진동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켜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주행 안전 우선 기능이라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경고음이 발생하면 듣고 있던 오디오의 음량을 줄여주는 거, 요건 켜놓으세요. 웬만하면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노래를 크게 듣는 경우에는. 그리고 주차 안전 우선, 이것도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기기 여기서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 들어가 보시면 이거 폰이랑 요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굳이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디지털 액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이 현대 어플에서 사진을 업로드해 놓으면 여기에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테마도 따로 심플, 모던, 클래식,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아니라 A, B, C, 모던에서도 A, B, C 이런 식으로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기 화면도 디지털 액자로 할 거냐, 지금 게스트 모드라서 안 되는데 시계로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할 화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 할 때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어떤 화면들을 띄울지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디스플레이를 보면 다른 건 건드리실 게 없는데 후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 여기 보시면 후석 화면 켜기 끄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열에서 켜기 끄기 켜기 끄기, 그리고 블루링크 연결하실 때, 마이 현대 어플 연결하실 때 모뎀 정보 누르면 여기 QR코드 나오거든요. 요거 이렇게 마이 현대에서 찍으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웬만한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디지털 센터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를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디지털 센터미러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에요. 처음에 밝기 설정이고, 왼쪽 버튼 누르면 밝기가 낮아지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밝기가 밝아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위아래 높낮이 조절입니다. 이때 왼쪽으로 누르면 낮아지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높아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가운데 레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다시 거울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칩이 위를 보시게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라이트 켜는 거는 여기를 터치하시면 되고요. 조수석도 이렇게 터치하시면 여기 등이 켜지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요 블루링크 버튼, 블루링크 센터 연결할 때, 그리고 사고 났다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화 올 거예요. 여기는 하이패스의 음량, 짧게 누르면 음량 조절이고요,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켜져요.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을 누르면 하이패스 뭐 잔액이라든지 후불카드의 경우는 사용 금액 아닐까? 그리고 이거 길게 누르면 최근 사용 내역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보면 이건 빌트인 캠 버튼인데, 이거 한번 누르면 이제 수동으로 녹화를 하는 거죠. 10초 후에 녹화를 시작합니다라고 나오고요. 지금은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전체 등 켜는 거.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에 주황색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 차 문을 열어도 실내 조명이 안 켜져요.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아야 시동 끄고 차 문 열었을 때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만 켜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는 썬루프 작동하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차량 뒤쪽으로 조금만 힘줘서 밀어보시면 커버가 열리고, 반쯤 열렸을 때 유리도 같이 이제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조금만 힘을 줘서 앞쪽으로 세게 2번 타닥 움직이거든요. 유리 닫히면서 커버도 닫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썬루프 버튼을 정말 살짝 뒤로 한 번만 딸깍 눌러주시면 커버만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뒤로 한번 눌러주시면 유리까지 같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앞으로 한번 밀면 이 상태에서 멈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밀면 이렇게 유리 닫히고 커버 닫히고, 유리만 닫고 싶다 살짝만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위쪽으로 한번 누르시면 커버 열리고 여기만 열리는 이 틸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차량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틸트 기능이 닫히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눌러주시면 커버가 닫혀요. 지금까지 아이오닉 9 캘리그라피 트림에 HT-REC2가 들어간, 그리고 모든 옵션이 들어간 6인승 차량의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이오닉 9 시승기는 이미 올라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견적 추천은 이제 내일 올라갈 예정이고, 이 영상은 차량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딱 받으셨을 때 이 정도까지만 알면 당황하지 않고 내 차였던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영상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차량 구매하셨다면 그래도 차량 사용 설명서 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아이오닉 9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견적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아이오닉 9 최고 혜택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편하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차량 견적 신청하고 출고하시고 출고 인증까지 하시면 개차에서 추가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드 내
호일 매트를 맞춤 제작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에 구매하시는 거 이런 혜택들 많이 챙기시기 바라고요. 나는 아이오닉 9 이제 출고했다 혹은 출고를 앞두고 있다, 매트를 좀 알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의 좌측 하단에 제품 보기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단의 선정이나 배송까지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요. 천천히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이번 영상이 아이오닉 9을 구매하시는 분들 혹은 궁금해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